자, 교과 중심의 온라인 클래스 F단계 6학년 과정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교과 사고력,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고력 내용, 그다음에 창의 사고력의 기초 내용들, 문제 유형들을 익히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은 이제 초등 과정이 연계선상에서 이 단계에서 이제 F 단계로 넘어오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정규 과정은 6개월 과정입니다. 6개월 동안의 1년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6학년 과정이긴 하지만 저는 대상을 초 4에서 초 5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이 과정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 촉진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이지만 사고력 기초 이제 교과 사고력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창의 사고력 파트는 이제 좀 기본 창의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알아야 될 창의 사고력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뭐 속진을 처음 시작하는 한 5학년 이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5학년 과정이 끝이 나고 이런 학생들 5학년 과정이 일단 끝이 나야지 이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교과 속진 수학이 있는데 요거는 뭐 일반 문제집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이제 강의 내용 안에서 개념의 이제 줄기를 잡아주고 초등 과정에서 요 주제에 관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어떤 내용의 개념의 줄기 이런 것들을 잡아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사고력 수학은 요 이제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게 되죠. 이제 실생활 속의 이야기 아니면 그 창의 사고력에서 나오는 어떤 그 문제들 이래서 학생들이 이제 아마 교과 사고력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접해보지 못한 어떤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자기 생각을 적는다든가 아니면 문제 풀이 과정을 서술을 한다든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서술한다든가 뭐 이렇게 서술형, 논술형의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읽기 내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이 실생활 속에 어떻게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요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기에 조금 어려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강의 내용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속진 수학은 무조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풀어보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여기 앞에 개념 내용이 여기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읽고 밑에 내용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을 정리를 하는 거죠. 아까 개념의 줄기를 잡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개념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채점하면서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니면 뭔가 과정을 써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꼭 먼저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과 사고력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읽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해 본 것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몰랐다 그러면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이거는 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교과 사고력은 꽤 어려워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 사고력은 이 팩토 타임은 학생들이 되게 쉬워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창의 사고력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들보다는 창의 사고력에서 나오는 아니면 영재교육원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 유형의 문제에 좀 더 좀 쉬운 기초 유형을 가지고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거는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번하고 3번은 학생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 개념을 잡고 뭐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교과 사고력은 아마 학생들이 스스로 풀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읽고 어떻게 푸는지 문제를 파악하게 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그걸 복습하는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단계수 교재가 제공이 되죠. 그러면 이 단계수 교재를 좀 빨리 풀어보는, 좀 더 제 강의보다는 조금 더 빨리 풀어봐서 진도보다 조금 더 빨리 풀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보는데 모르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걸 들으면서 아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아이들이 개념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강의가 용도가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는 기본 개념 이제 기본적인 문제 푸는 것 자체가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연습해 둔 다음에 이걸 본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곱셈 예를 좀 자주 드는 편인데 곱셈이 뭐 예를 들어서 25 곱하기 뭐 28을 한다. 그럼 보통 세로셈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요거를 세로셈으로도 이제 해주긴 하지만 격자곱셈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덧셈 25를 28번 더하자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50을 14번만 더하면 되는 거죠. 한 번만 더해주면 100을 7번 더해주면 되니까 700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하거나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개념의 줄기를 잡아줄 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도를 진행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영재교육원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과거나 영재학교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 봐야 될 우리 아이가 이제 수학과학에 좀 더 이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다라면 이제 팩토 뭐 레벨 4, 5, 6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1031 중급 정도. 그다음에 필드 수학. 앞에서 뭐 초급, 중급 이렇게 했을 거기 때문에 중급이라든가 아니면 영재교육원 대비 실전편 이런 강의들을 활용해서 아니면 일단 최근 나와 있는 시중 교재들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이제 요구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추가로 강의를 찍어서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준별 로드맵을 잠깐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영재학교나 과거나 뭐 이런 쪽으로 수학과학에 조금 특화된 친구들은 이게 지금 이 과정이 초등학교 4학년에는 끝이 나야 돼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초6 과정이 끝이 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과정, 그러니까 기본 속진들을 진행하는 거. 요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머님들 A급이나 뭐 최상위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집을 가지고 요걸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가 아무리 수학을 잘하더라도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전체적인 어떤 맥락, 전체적인 숲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응용문제, 심화문제로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그 중학교 1학년 걸 가지고 계속 7번, 8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정도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게 끝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응용 심화과정, 중등의 응용 심화과정 아니면 고등과정의 속진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야지 중학교 올라갔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런 게 아니다. 우리 애는 요런 거 아직까지 과학 수학인지 모르겠고 만약에 민사고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자사 쪽을 생각을 한다. 청운고나 뭐 포항제철고나 뭐 이런 이제 그 자사고, 상상고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자사고를 준비한다면 마찬가지로 요거에 준해서 일단 움직이면서 학생들의 어떤 이해 정도 아니면 성취 정도에 따라서 커리큘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는 이런 방식을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뭐 문과 쪽 학생이다. 뭐 외고나 국제고 뭐 이런 쪽을 목표로 한다. 아니면 내신의 상위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내신 상위권 1등급을 어느 정도 유지해서, 의대나 뭐 이런 쪽을 목표로 해갖고 공부를 하겠다. 요런 친구들도 뭐, 요와 비슷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래도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마무리를 하겠다. 요 정도 목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것 같아요. 내신을 이제 관리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요 정도를 해놓고 나면, 중학교 가면, 중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그 뭐죠? 내신에 대한 중등 내신에서 수학에 대한 중요도 아니면 수학에 투자해야 될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사춘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적어도 중상 과정은 끝내고 그리고 올려보내가지고 중학교 때 수학 내신을 할 때 수학에서는 시간을 좀 덜 들이고 나중에 다른 과목 암기를 해야 될 과목들 그 다음에 영어에서도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그 딱 단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과목들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도록 이렇게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요거 뭐 학교 내신을 못 받아도 돼요. 이런 친구는 없겠죠. 없겠지만 난 너무 늦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방학 때 최대한 저기 뭐죠 중3 과정까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중등을 진행해 중학교 시간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왜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이제 6학년 중1 중2 요때 사춘기가 많이 들어서 좀 반항적인 사고를 하고 하기 싫다고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등 과정을 조금 어느 정도 해 두는 것이 학생들의 어떤 그 발달상 볼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제 그 학습을 진행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나중에 이제 저희 아들도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지났는데 저희 아들도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기초 체력이 없으면 이렇게 바짝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자기가 뭔가 꿈이 생기고 이랬을 때 엄마 나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안 시켜줬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저기 뭐지 학생들한테 막 안쓰럽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학의 초등 시절에는 수학에 어느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진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지가 진짜 뭔가 학생들이 뭔가 꿈이 생기고 뭔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일단 6학년 과정 안내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